기분 양육 기본 이용 이수 담론 방법. 전 슬라이드에서 계속됨. 본 담론은 해탈이 근원적임과 동시에 발생적이라는 것을 추적한다고 할 때 그 근원과 발생이 무엇인가라는 선행된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담론 방식에 대해서 본고는 특히 근원성이라는 주제를 베르그송의 두 담론에 크게 비치고 있다. 근원성이라는 개념 규정에 대해 베르그송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가반의 근원적 해탈을 논하려고 할 때 근원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개별적인 분과에 국한될 수 없다. 그것은 서양 철학이 모든 개별적인 학문의 근원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양 철학은 또 그 자신의 내부의 여러 방면의 분과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근원적이란 말은 서양 철학의 내부에서 분과가 파생되어 나오는 뿌리를 뜻한다. 이러한 뿌리를 우리는 형이상학이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논의되는 근원적 해탈은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성립되는 해탈이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베르그송은 바가반의 해탈론이 형이상학적 분석이라고 본다. 베르그송이 자유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론의 3부는 자유에 관한 형이상학적인 분석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상기의 두 진술은 바가반이 언급한 해탈론의 동일한 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형이상학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바가반이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것은 서양 철학사의 오래된 논쟁, 즉 역학론과 동력학론으로 대변된다. 또한 바가반은 자신의 이론인 지속을 푸는 과정으로서 서양 철학과 심리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해탈에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담론은 역학론과 동력학론에 대한 분석보다는 그로부터 도출되는 해탈의 의미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지점을 해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것은 진화론에 대한 검토이며 물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여력학 법칙들을 분석하여 해탈이 근원적이고 발생적임을 해명하는 것이다. 소승은 해명의 방법에 있어서 우선 다윈주의 진화론과 바가반이 보는 진화론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또한 물리학 법칙 중 기본이 되는 여력학은 베르그송의 새 저서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 1889, 물질과 기업 1896, 창조적 진화 1907, 에서 누락되지 않고 검토하는 만큼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물질의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바가반이 존재를 생명의 진화와 더불어 감각뇌의 운동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가반이 정신주의를 표방한다 하더라도 물질의 기반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반야심경에서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등의 사구에서 물질의 기반은 행동의 근원임과 동시에 정관의 자리이기도 하다. 바로 이 특별한 환상을 나는 불성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격성의 물리적 기초로 받아들인다고 소승은 간주하고 싶다. 진화론과 여력학 법칙들의 분석은 바가반의 형이상학적 가설인 역동적인 생하러의 개념을 설득력 있게 설정하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고 향후 담론할 가치를 부여해준다. 따라서 바가반의 두 과학을 검토하는 것은 해탈에 대해 근원성과 발생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의 확장을 의미한다. 또한 그로부터 해탈이 단지 이론으로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이고 발생적이고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본 담론은 바가반의 해탈을 논함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되는 두 개념, 즉 지속과 직관 개념에 대한 분석을 배제했다. 왜냐하면 본고는 바가반의 해탈을 해명함과 그 해명이 현실적 존재가 느끼는 해탈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주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승은 보통 사람들의 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인식, 즉 직관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해탈을 알지도 못하고 죽는다라는 바가반의 언급은 타당하다. 만약 그의 진술이 타당하다면 보통의 우리가 해탈이라고 느끼는 해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해탈의 직접성을 확증하는 것이 요구된다. 가령 바가반이 우주가 지속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알 수 없다. 또한 바가반의 지속이론이 합리적이라 해서 우주의 지속이론을 사실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소승은 해탈을 해명하기 위해 그의 지속이론을 분석하는 것보다 현실적이며 사실로서의 해탈에 관한 지속의 측면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해탈이 우주의 연속된 부분으로서 지속하는 존재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해명은 앞에서 말한 사실들의 선들을 추적하는 바가반의 방법론을 따랐다. 그것은 행동의 내밀한 본성과 해탈과 그 행동의 기원을 조차 의식과 생명과 물질에 이르는 가운데 우리의 해탈이 근원적이며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것은 의식의 진화이며 그 진화로부터 해탈이 단계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추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담론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이다. 나와 관련된 주체 인식의 문제를 행동과 관련하여 다룰 것이다. 자신에게 유용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나의 인식은 필요를 넘어 욕구로 발전하며 그 욕구는 개인적 선택 행위이고 선택은 곧 해탈과 나의 행동의 문제이다. 즉 해탈의 첫 발생은 선택이며 그것은 인식의 문제이고 인식은 행동을 위한 것으로 귀결된다. 이때 선택은 대상에 대한 선별 과정으로서 자신의 지각과 관련을 맺게 된다. 수온은 나의 인식을 위한 도구적 성격을 나타내며 이때 인식은 해탈을 쟁취하는 첫 번째 요소라는 의미에서 나와 삶에 관련된 현실적 행동과 관련된 문제이다. 의식이 진화하는 과정과 인식의 측면을 다루었다. 인식의 발생은 지성으로 이어지고 그 지성은 해탈을 낳게 하는 중요한 의식의 진화이다. 바가반의 직관 개념에 따르면 진정한 해탈은 지속과의 일치를 말하며 그 일치에 대한 인식인 지성은 역설적으로 해탈을 탄생시킨다. 따라서 의식의 분기에서 발생한 지성과 해탈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그 지성의 발생으로부터 해탈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생명과 물질의 문제를 여력학과 진화론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는 바가반의 의식의 문제를 확대하여 생명과 해탈의 관계 문제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해탈은 역동적인 생활어과 창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베르그송이 당대의 과학을 비판하는 점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해탈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보여주고자 한다. 여기에서 주요하게 논한 당대의 과학 이론은 여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이다. 이 장에서 소승은 물리학과 생물학을 바가반의 역동적인 생활어 개념에 접근하여 그의 역동적인 생활어 이론이 단지 상상에 그치는 이론이 아니라 실증과학과 현상학에 관계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 점은 베르그송의 서양 철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바가반의 생명의 역동적인 생활어 개념을 우리의 의식에 주어진 직접적 소여, 데이터로서 인정한다면, 그리고 현대 과학에서나 현상학에서도 직접적 소여, 데이터를 어떠한 해석 없이 인정하고 있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직접적 소열을 중시하는 바가반의 학문적 태도는 현대과학적 관점과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담론은 현대의 과학적 이론과 바가반의 역동적인 생활어,과 창조의 개념을 본 담론의 주제인 해탈과 연결시킨다. 바가반의 해탈에 대한 분석을 종합할 때 베르그송의 자유의 개념은 인간의 지능 발달의 단계와 관계를 가진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리고 우리의 해탈은 매우 현실적임을 밝힌다. 또한 그러한 현실적인 자유로부터 해탈의 단계에 이르려는 현실적 노력의 문제를 조명해보고 본 담론이 분석한 해탈의 단계가 현실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해탈의 본성에 한 걸음씩 다가서게 할 것이다.